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58.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10.6포인트 낮은 수치이며 서울 HBSI 전망치도 68.4포인트로 전월보다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급격한 하락은 지난달 말부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사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지난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에 상승한 것이며 지난주 각각 상승률이 0.24%, 0.22%였던 강남구와 송파구는 이번 주 0.3% 오르면서 상승폭을 키웠고 서초구도 지난주 0.18%에서 이번 주 0.28%로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지난 6일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부동산 금융정책을 다루는 정부부처 고위공직자 107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107명 중 36%인 39명이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무주택자는 7%에 해당하는 8명에 불과했으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장호연 한국은행 감사를 포함해 7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유명 학군의 보유지를 포함해서 전세 매물이요 가격이 급등하거나 이미 다 소진이 됐다는 소식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 이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요 서울 전체 전세값이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지만 실제로 시장에서의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도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생기시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스튜디오에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제이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이지원 이사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과 또 특별한 부동산 찾으러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주신 유형이 좀 특별해 보이는데 어느 지역과 어느 유형 만나볼까요? 네, 지금만큼 확실한 입지가 요구되는 시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코로나19를 이겨낸 큰 상권, 이 강남구의 논현동이고요. 그리고 마포구의 연남동, 오늘 상가와 빌딩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권으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강남구와 마포구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 강남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지원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에서 오늘은 빌딩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빌딩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240억 원에서 250억 원 예상되네요. 자, 처음으로 이사님과 함께 빌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 게 위치가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입지 조건 만나볼게요. 어떤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사실 방송에서는 여러분께 이제 빌딩을 처음 소개해드리지만 지금 굉장히 빌딩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우선 이제 입지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지금 현재 정부 규제 여러 가지 임대차 3법의 시행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정말 제가 굉장히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무주택자들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무주택자들을 걱정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보유한 그 주택을 처분을 하거나 안고 가거나 여러 가지 수가 나오지만 무주택자들에게는
수조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세 제도가 상당히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건데 앞으로 월세로 굉장히 많이 전환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근로자들이 한 자기 월급의 한 20-30%를 월세로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50% 이상 이렇게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월세 내다가 돈 모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주거 난민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제가 듭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께 오지랖을 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젊은 시절에는 무주택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누나와 그리고 언니의 입장에서 정말 좀 청년 세대들은 지금 아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좀 사설이 길었고요. 오늘 이제 강남구에 그리고 논현동입니다. 강남역 상권이라고 보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유명한 곳,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빌딩 거래가 가장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가실 곳은요, 바로 신논현역 9호선이죠. 그리고 7호선 논현역 모두 강남 노선입니다. 이 사이에 위치한 바로 그러한 강남대로에 위치한 빌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서울에서도 가장 교통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바로 이 강남권 상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한눈에 들어오시죠? 아까보다는. 지금 70년대 그 강남 개발에 있어서 강남 개발은 굉장히 계획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여러 가지가 모두 다 이 바둑판식으로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면서 잘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분당선이 이렇게 종단을 하면서 강북과 청량리까지 연결이 됐고요. 자, 앞으로는 신분당선이 강남대로를 따라서 용산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완벽한 이제 바둑판식 그러한 촘촘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여기 핵심 지역에 위치한 빌딩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 삼성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GTX 이런 광역 교통망까지 확충이 되기 때문에 이 단순히 서울시 내에서의 교통망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대한민국 전국에서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바로 이곳에 집결하는 바로 그러한 교통 환경, 그러니까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남대로 이제 보시면은요, 여기가 바로 강남대로죠. 이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오른쪽으로 삼성역까지 이어지는 테헤란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로 테헤란 업무지구입니다. 이곳에는 약 100만 명 이상의 상주 인구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거의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특히 다국적 기업들, 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삼성타운도 있고 앞으로 롯데칠성 부지에 또 롯데타운도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르네상스 재개발로 인해서 또 하나 랜드마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삼성역 쪽에는 현대 GBC 타워 이렇게 해서 이 라인을 따라서 모두 랜드마크가 촘촘하게 세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가볼 곳은 이제 신논현역과 바로 논현역 요 사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려면 일단은 강남역 상권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강남대로죠. 염곡사거리부터 그리고 한남대교 북단까지 이어지는 것이 강남대로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초고층 빌딩과 그리고 모든 업무시설과 편의시설들 그리고 가장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일일 유동 인구만 해도 100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거의 광역 버스가 200개가 이곳에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따라서 그에 따라 상권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거의 모든 기업들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강남역 아래쪽에 뱅뱅 사거리까지 굉장히 많은 그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빽빽하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신사역 방향으로 가는 바로 이 라인, 논현동 라인 쪽이 아직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바로 그 빌딩 투자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와이드하게
보시면 이곳은 강남이 뭐 괜히 좋은 게 아닙니다. 업무 단지와 그리고 교통과 그리고 바로 이 대치동 학권 그리고 앞으로는 또 계속 개발되고 있는 바로 재건축 단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갖고 올 수 없습니다. 거의 팔방미인이죠. 그래서 거의 국가 대표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권에서 빌딩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자금 여력만 있으시다면 첫 번째로 그 빌딩을 찾으실 만한 그런 지역이 강남구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논현동에서 저희가 빌딩 주변이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만나볼까요? 네, 교통이 좋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되새기기 바랍니다. 지금 강남과 지금 이 강남권에 그리고 삼성 그리고 바로 여의도, 서울역 요 4개 포인트를 좀 보시기 바랐는데요. 요 안쪽에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하시고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GTX 같은 광역교통망과 그리고 급행 관선, BRT 이 모든 수도권 의 이러한 교통망들이 앞으로 확충이 된다. 그래서 이 인구들을 밖으로 분산시킨다.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에 특히 이 도심권에 있는 인구가 분산됩니까?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상권은 더욱더 이쪽으로 밀집이 됩니다. 더욱더 발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희귀한 물건을 찾고 싶은데 어디에 가야 됩니까? 가장 크고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고 그런 백화점을 찾으시는 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교통이 발달될수록 오히려 중앙 집권 쪽으로 계속 모인다. 이 포인트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강남대로 따라서 지금 건설되고 있는 게 바로 신분당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분당선은 굉장히 지금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동안 물론 버스로는 또는 걸어서도 갈 수 있었지만 지금 신분당선이 이렇게 연결됨에 따라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이 지역 간에 굉장한 이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멀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에 개통이 됩니다. 신사까지 구간이 개통이 되고요. 연장 구간 이제 용산까지는 앞으로 2025년에서 2027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금방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는 빌딩이기 때문에 이곳의 집가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또 위례 신사선까지 들어오죠. 신사역의 위례 신사역. 자, 위례 신사역은 위례서부터 이제 신사역까지 이어지는데 굉장히 이곳에 포인트가 되는 것은 문정 법조단지 그리고 헬리오시티를 지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장 그 정주 인구가 접근성이 좋아지고요. 그만큼 또 상권에 집중화가 있겠죠. 그리고 업무 단지와의 접근성이 또 좋아진다. 그래서 이 라인 자체가 바로 그 길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바로 이 길목에 있는 빌딩의 가치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강남역의 오른쪽에 바로 강남역 오른쪽은 여기는 이제 강남구 역삼동이고 여기는 바로 서초구가 되는 거죠. 저기 바로 요 라인이 이제 서초구에 또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 부지가 이제 앞으로 생기는데요. 이 부지 안에 제2의 롯데타운이 건설이 됩니다. 최고 47층 높이의 이 타워가 또 이렇게 생기면서 업무단지, 복합단지가 또 조성이 됩니다. 옆에 이제 삼성타운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타운의 거의 2배 규모입니다. 그만큼 정주 인구와 또 상근 인구가 늘어난다는 점을 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로 인해서 주변에 굉장히 또 집가 상승하는 요인이 또 하나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라인 자체가 바로 경부고속도로 라인인데요. 바로 한 블록에 이 강남대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2차 왕복 차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공원을 조성을 하고요. 따라서 이 일대가 굉장히 많이 집가 상승과 또 환경적인 가치가 높아지는 곳인데요. 바로 그 한 블록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아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역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마이트 산업단지와 그리고 GBC의 착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한 6년 정도만 지나면 여러분 그 실현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뭐 거의 국내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로 인한 가치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GTX 노선들 굉장히 이것들에 대한
접근성과 거의 전국으로 모여드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발 호재가 워낙 많은 지역이니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꼽아드린 것 같습니다. 자, 강남구 논현동에서 빌딩인데 투자 금액이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스케일이 큰 만큼 주변 시세도 좀 비교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네, 시세를 보시려면 직전에 실거래가를 보시면 됩니다. 이 같은 라인에 논현동에 1월에 지금 320억, 그리고 논현동에 또 6월에 최근 직전에 580억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가가 거의 2억 초반대로 보시면 돼요. 초중반으로 지금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이제 제시해 드리는 게 아직 2억이 되지 않는 평당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그러한 가격대입니다. 자, 오늘 지금 나온 매매 시세가 240억 원에서 250억 원 이렇게 제시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임대를 놓고 있는데요. 보증금 505억에 월 3,300만 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새로 받으실 경우에는 거의 한 70% 정도까지 가능하시겠고요. 따라서 실제 투자 금액이 45억에서 50억 정도 현금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실 그 투자의 어떤 수익률은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만 워낙 이 강남권의 빌딩들이 수익률보다는 앞으로 미래 가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보시고 자금 여력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초역세권입니다. 2호선, 9호선 황금 노선들이고요. 그리고 강남대로의 업무 상업시설 이미 갖춰져 있는 곳에 들어온 빌딩입니다. 신분당선 라인이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서초 타운이 또 건설될 예정입니다. 대지가 128평이고요. 지하 3층에서 지상 8층. 그리고 구축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한 1억 정도 듣겠죠. 그리고 지금 명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기업을 사옥으로 다시 재건축하거나 병원 건물로 이렇게 신축하는 방법도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빌딩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평당 단가가 2억 원 아래로 비교적 낮다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인데요. 2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공항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홍대구역 근처에서 상가 찾아보겠습니다. 상가의 가격은요. 약 3억 1,800만 원에서 3억 2,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마포구 연남동은요. 홍대역 근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 상권이 잘 발달돼 있잖아요. 바로 가볼까요? 네, 마용성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마포구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마포구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많이 지금 헷갈려 하세요. 마포구가 이렇게 길다랗게 있는지를 모르시니까. 서대문구와 은평구와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마포구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바로 이 홍대에 있고요. 홍대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아래쪽은 바로 한강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의 아주 그 큰 업무단지를 끼고 있습니다. 공덕 업무단지와 그리고 상암 DMC 바로 상암 업무단지를 끼고 있는 곳입니다. 또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아현동 하면은 마포구 아현동 하면은 상당히 빌라촌이었는데 지금은 마포구를 대표하는 마레프 대장조 아파트가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아현 뉴타운과 그리고 서대문구의 북아현 뉴타운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그 신축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서 이 지역 자체가 완전히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상권을 갖고 있다. 오늘 그 지역의 바로 중심에 위치한 홍대 입구역을 가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홍대 입구역에서 내려야만 바로 연토럴파크 연남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 그리고 2호선 라인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이고요. 앞으로는 원정 홍대선이 또 바로 홍대 입구역으로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시면서 근처에 신촌역과 그리고 공덕역이 근처에 있구나. 그리고 경의중앙선 옆에는 또 DMC역이었구나. 이거를 좀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이제 서부선과 또 신안산선 그리고 여기 강북횡단선 이렇게 바로 그러한 새로운 교통망들이 확충이 되면서 이 홍대 입구역의 교통망을 더 입지가 강화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홍대 입구역 보면은 바로 옆에 신촌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산역 아래 이제 영등포구를 통해서는 또 강남과 9호선 라인으로 급행으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김포공항 금방 가시고요. 그리고 또 여의도역과 가깝기 때문에 이 업무단지로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마포구가 갖고 있는 최대 장점은 바로 이러한 8개가 넘는 명문대학들이 위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옆에 이렇게 큰 바로 도심의 업무단지들이 아주 가까이 지척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이 지역을 아주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 바로 그런 입지적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연남동은 바로 이 경의선 숲길, 요 홍대 입구역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홍대에서 이렇게 직선거리로 볼 수 있는 바로 이 지역이고요. 이 위치를 좀 잘 새겨 들으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합정 상권이 있고요. 또 옆에는 이 망리단길을 하는 망원 상권이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남동 상권은 뭐 홍대 상권을 아우르는 바로 그 상권입니다. 특히 홍대역과 연트럴파크가 같이 경의선 숲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연트럴파크, 왜 연트럴파크냐? 뉴욕에는 센트럴파크, 한국에는 연트럴파크다. 이렇게 명명되어 있죠. 그리고 주변에 주택을 개조해서 많은 근린생활시설, 상점들, 카페들, 레스토랑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또 단독주택들을 개조했기 때문에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곳은 평일 또는 주말 가릴 거 없이 거의 모든 연령층이 찾는 바로 그러한 아주 탄탄한 상권으로 성장을 했고요. 현재 이 마포구는 이 관광 특구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연남동 일대에 이러한 독특한 분위기 그리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이 최대 밀집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동 인구는 5만 명이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역시 강남역 상권의 바로 그 유동 인구와 맞먹습니다. 자, 연남동은 뭐 잘 아시겠지만 연남동의 그 맛집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외식 점포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상가 임대료 또한 아주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평균이 17%면 여기는 거의 30%,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눈여겨보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빨리 연남동에 내가 빨리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지금 서둘러야 되는 바로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남동은 뭐 아시겠지만 법인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단기 시세 차익을 많이 갖추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이제 그런 빌딩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이제 개인들이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거나 또 임대를 놓는 바로 그 수익성 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강남역과 이 연남동이 코로나19 상권에 가장 아주 내성을 갖고 있는 상권임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남동의 메인 거리는 굉장히 비싸지만 우리가 신사동의 가로수길이 바로 세로수길로 이렇게 퍼져 나갔듯이 연남동 주변의 상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입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강남권과 함께 이 홍대 입구 쪽이 살아남은 상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권이 핵심 포인트니까요. 더 커지거나 개발되는 소식도 궁금한데 만나볼까요? 네, 항정 상권이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업무 단지와 그리고 주변에 이제 얼마나 아파트 단지가 많은 정주 인구가 많은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바로 이제 기척에 아현동과 그리고 충정로역 사이에 아현 뉴타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미 만세대가 들어왔고요. 앞으로 아현 1구역과 그리고 북아현 2구역과 3구역을 하면 또 만세대가 들어오죠. 그래서 2만 세대의 또 정주 인구가 이곳에 포진하게 되면 그만큼 상권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진다라는 점을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상암 DMC 위쪽에도 지금 은평구의 수색 증산 뉴타운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 4,000에서 5,000 세대 정도,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굉장히 좀 분분하지만 어쨌든 수색 역세권 개발 DMC역과 그리고 수색역 사이에 굉장히 롯데타운과 여러 가지 복합 상업시설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지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공덕역에서는 신안산선이 앞으로 2024년에 개통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홍대 입구역과의 연결성으로 인해서 같이 상생하는 바로 그러한 부분이 있겠고요. 서부선 경전철 또한 2028년 개통이 확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실 것은 한 정거장 바로 뒤에 있는 신촌역과 그리고 광흥창역 2호선과 6호선에 바로 환승역이 좋아지면서 주변의 업무단지와 그리고 정주 인구들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더욱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광복 횡단선 역시 DMC역과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원종 홍대선은 바로 이 홍대 입구와 부천이 연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 집가 상승에 큰 영향을 주겠습니다. 네, 탄탄한 교통과 상권까지 확인을 했으니까요. 믿음직한 상가로 찾아볼게요. 투자 금액 만나볼까요? 네, 가격 상당히 좋습니다. 3억 1,800에서 3억 2,500만 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임대가 보증금 2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수익률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대출은 2억 1천에서 2억 2천만 원, 거의 70%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은 현금 7,800에서 8,500만 원 정도 현금 투자 들어가시면 임대로 놓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마포구 연남동에서 상가까지 만나봤고요. 앞서 이사님께서 무주택자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무주택자분들 오피스텔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1 무료 상담이고요.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오피스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이지원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골든 에비뉴 인베스트먼트의 한승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내 부동산 시장 여러모로 좀 어렵고 정신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현재 시장 상황 잘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원장님께서 독일의 부동산 현황 살펴보고 국내 시장까지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이슈 부분에서는 독일의 부동산 동향과 국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현황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의 메인은 아니고요. 독일의 부동산 동향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랐을 텐데 지금 대한민국에 가고 있는 방향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이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네, 일단 지금 오늘 말씀드릴 주 내용은 건사년의 올해 2020년이죠. 2020년 6월 자료입니다. 이 또한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독일의 현황에 대해서 꽤 많이 자료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니까 더더욱 대한민국 현황과 지금 비교해서 여러분들은 또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총 한 5페이지, 한 4에서 4에서 한 5페이지까지 준비되는데 시간은 되는 한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10년간 독일 주요 7개 도시의 주택 가격이 118%, 우리나라 따지면은 우리나라 비교하자면은 대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독일의 대도시가 118%, 임대료가 57%가 상승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값이 10억 원이었어요. 10년 전에. 근데 10년 후에 10억 1,800만 원이 올랐다는 겁니다.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500만 원이었다고 쳐요. 500만 원이었으면 57%, 즉 거의 1,000만 원 정도 이제 가격으로 올랐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1, 2, 3, 4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연차별로 독일의 가격 상승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통일 바로 직후 한 6년 동안이죠. 6년 동안 한 34% 상승해왔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전 세계 이슈에 자국에서도 호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약 한 14년간, 약 2009년 정도까지죠. 2009년 한 14년간에 5.2%가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4년간의 5.2% 하락은 굉장히 안정적인 하락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물론 그거에 대한 이유가 또 나왔습니다. 일단 통일 이후에 그 동독에 대해서 엄청난 공급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예, 엄청난 공급. 근데 그 공급이 바로 대부분 임대주택 위주로 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4년 동안 큰 하락은 아니지만 안정을 좀 유지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거는 바로 다음 페이지부터입니다. 보신다면은 3번과 2번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3번과 2번이 나눠지는데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드디어 2010년 이후에는 영국을 오히려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2009년, 10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에 하향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 하락도 있었죠. 하지만 독일과 영국에서는 남의 나라 얘기였어요.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끄떡이 없었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2010년 이후에 유럽연합통계청에 따르면 약 9년 동안 독일이 무려 56.4%로 월등히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물론 영국도 프랑스도 엄청나게 상승을 하였는데 독일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대략 2010년부터 19년 지금 이 부분이 기간이 공통적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내용인데 이때의 주요 도시,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도시 같은 경우가 무려 118%, 그러니까 독일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의 가격이, 2배 정도의 가격이 상승을 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임대료는 지금 조금 전에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시사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정리해 드리겠지만 일단 첫 번째 무엇이냐? 도심입니다. 도심. 예, 이거는 실거주도 마찬가지겠지만 투자도 마찬가지겠죠. 바로 도심. 도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벌써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다 주택에 대한 부분이죠. 주택. 임대료도 주택. 물론 주택에 대한 우리나라에선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이 있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특히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지어질 수 있는 게 주상복합 아니면 오피스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오피스텔 부분도 여러분들 중점 있게 좀 이번 페이지에서 보셔야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러한 원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됐죠. 우리나라 지금 최근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그 원인을 좀 찾아봤어요. 이 또한 거의 유사해요. 이민자의 유입, 그 다음에 도시로의 인구 집중, 그 다음에 1%대까지 낮아진 모기지 금리. 예, 이 부분은 저는 별도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말 때 이민자 유입, 도시로의 인구 집중, 1%대 낮아진 모기 금리 등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그럼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독일로의 외국계 자금 유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계 자금,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외국계 자금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정부에서도 발표했죠. 실질 GDP가 약 마이너스 2.5%, 대한민국이요. 마이너스 2.5% 이게 뭐야 하겠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예, 실질 GDP가 상승률이 1위예요. 심지어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대도 있습니다. 예, 물론 미국, 일본 다 우리나라 밑이에요. 그만큼 올해에 대해서 실질 GDP 자체가 상승률이 지금 예상되는 게 마이너스 2.5%가 오히려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럼 외국계에서 추가적으로 또 자금 유입이 어마어마하게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디에? 부동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원인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발.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최근에 임대차 3법도 얘기가 나왔지만 8월 4일 날 또 정부 대책이 있었죠. 공공 재건축. 그 부분에서 벌써 반발이 좀 일어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늦어졌다는 거예요, 공급이. 또 있어요. 예, 건축비 상승.
토지 가격 상승 이 또한 굉장히 우리나라 되게 비슷해요. 이 부분만 제외하고 이 부분은 제가 추측컨대 이제 외국계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 또한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대책을 세웠는데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비슷해요. 신규 공급 확대를 위해 최대 80% 할인된 간격으로 공공토지를 공급하고 뭐 용도 지역들을 신설하고 개발 고밀화도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대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독특해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1인당 한 1,200유로, 대략적으로 한 168만 원 정도 되는데 한 170만 원이라 보고요. 1인당 170만 원, 10년 동안 최대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는 6,400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현금 지급 대신에 물론 이제 현금으로도 이제 지급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지만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모기지에 대해서 금리를 좀 낮춰주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우리나라는 일종의 지원 개념으로 해주고 있고 독일은 무려 현금을 직접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유사합니다. 뭐냐? 베를린 같은 경우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이죠.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근 임대차 3법 5% 제한했죠. 2015년에 10% 임대료 인상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마 이번에 정책이 독일의 사항을 보고 아마 좀 유사하게 정책을 좀 진행하지 않았나 뭐 이러한 느낌까지도 들어요. 2015년에 10% 너무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그런데 결국은 못 잡았어요. 2019년까지 아까 뭐라고 했죠? 독일의 주요 도시가 거의 120%에 육박할 정도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했죠. 그 중간에 10% 임대료 상한을 뒀는데도. 그래서 최근에 2020년에는 아예 0% 독일에서 임대료를 못 올리게 지금 여기 보시면 2020년 1월에 법을 했는데 그 임대료 동결 법안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시행일이 시행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시행일이 올해 11월부터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독일도 찬반 논쟁에 지금 집권 여당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위헌 소송까지 지금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이 굉장히 대한민국하고 유사한데 결국은 가격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책이 굉장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건사년의 여태까지 자료를 통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독일은 너무 임차 보호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불균형이 일어나서 최근에는 임차 보호와 시장 친화적인 정책, 이게 뭡니까? 시립주예요. 시립주에 관해서 지금 같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현재 우리나라 이 주택임대차 여기서부터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상황이에요. 최근에 임대차 3법 시행이 되었고 유동성이 이미 3천조 원, 부동산만 2천조 원, 예금만 108조 원, 유동성은 지금 폭발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 발표 0%대죠. 0%대의 예금금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금금리로 해서 수익 볼 수는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월세가 오히려 수익의 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전세가 단순히 뭐 없어진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없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수익률을 위해서 기존 투자자라든지 자금에 여유 있는 분들은 월세화로 좀 진행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그 임차 시장은 빡빡하게 됩니다. 2+2라고 하지만 최근에 시행된 게 하지만 독일의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그런 상황도 지금 못 막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여태까지 쭉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독일은 도심 위주로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주거 부분입니다. 주거는 이제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이제 다양하게 있지만 정부에서 반하는 부분은 굳이 진행할 필요가 없다. 그건 즉 아파트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오피스텔이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도심을 공략해야 된다. 그다음에 3번 바로 장기로 가셔라. 장기 보유. 장기 보유에 대해서 가는 방법에 보유해서 쭉 진행하는 방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임대주택 등록이 있죠.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을 하였고요.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 독일 부동산 시장을 우선 살펴봤습니다. 통일 이후에 큰 변화가 있었던 독일은요, 시장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쏟아냈는데요. 자, 우리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지금 임차인을 위해서 또 공급 대책을 쏟아내고 있죠. 자, 독일의 대응도 보시고 지금 비교를 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정보 체크 시간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요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한승엽 원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인데요. 9호선 삼전역 근처에서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3억 1,800만 원에서 3억 4,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원장님과 오늘 골드라인 9호선 따라서 소형 가구를 위한 부동산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볼 곳이 잠실동인데요. 살기 좋은 동네죠. 바로 가볼까요? 네.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반하지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냐. 흐름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흐름. 지금의 흐름은 무엇이냐. 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제가 독일의 사례도 말씀드린 거고 그 끝마무리를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 흐름을 제발 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 흐름을 쫓아가는 첫 번째 지역은 바로 이제 송파구에서 제가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황금색이 삼전역이고 이곳이 삼정역 정차하는 데고 9호선입니다. 예, 그래서 좌측에는 삼성동 무역센터, 우측으로는 롯데월드 밑을 지나쳐서 올림픽공원을 이제 진행하죠. 그다음에 이 지금 주변에 본다면은 지금 탄천공원과 공원과 잠실종합운동장과 잠실한강공원도로 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녹지가 둘러싸여 있죠. 이런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귀한 지역이죠. 예, 그다음에 바로 위에는 항상 그 핫 이슈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죠. 일부가 바로 잠실 재건축 단지가 또 이렇게 딱 이렇게 굳건하게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부분은 다 아파트로 다 지정이 되었고 녹지에 바로 건너편은 삼성동, 우측은 롯데월드, 롯데타워까지. 그래서 제가 이곳을 지리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리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개발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잠실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지도상에는 잘 안 나왔지만 대략 삼전역 좀 말씀드렸던 그 지역이 한 요 정도 되죠. 바로 위에가 잠실종합운동장이 있고 제가 조금 전 입지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재건축 단지가 바로 위에 있죠. 예, 여기 좌측은 삼성동이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이곳을 이런 식으로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블럭이 지금 삼전역에 여기 있고 이 같은 블럭 이 안에 있어요. 다른 블럭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아니고 저는 이 같은 블럭 안에서만 쭉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바로 좀 넘어가죠. 탄천을 넘어가는데 삼전역 주변을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고 첫 번째 이슈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계획, 두 번째 현대자동차 부지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규모 계획까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렇듯 대규모 시설들이 집약을 하다 보니까 그럼 대중교통도 따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GTX A 노선, GTX C 노선이 이 삼성동에 정차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다 할까요?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지하로. 위에는 일부 공원화하고요. 이러한 지역이 오늘 말씀드리는 삼전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데 있는데 이 삼전역에서 가까운 곳에 이곳에 바로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지어서 GTX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등을 위한 대형 환승 공간까지 설립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입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입지 설명에서. 두 번째, 개발 이슈에 아주 핫한 곳에서 인접 지역에 있다. 이 또한 이러한 두 가지의 큰 장점을 가진 지역은 굉장히 드물다 보고요. 조금 이따 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분양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잠실에서요, 분리형 원룸으로 주택과 오피스텔 만나본다면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자, 지금 보시는 분양가가 3억 1,800에서 3억 4천대, 3억 5천 미만이죠. 예, 3억 5천 미만으로 해서 지금 뭐 오피스텔, 그다음에 다세주택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죠. 근데 전세 시세가 상당히 높아요. 예, 분양가가 위에 있고 좀 구분이 좀 헷갈리신가요? 예. 전세 시세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할 경우에는 약 2억 6천에서 2억 8천 정도 전세 시세가 되어 있고 실투자 금액은 한 5,800에서 6,800대로 여러분들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제외 대상입니다.
그 또한 또 세 번째 중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송파구 잠실동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지정이 돼 있지만 거기에서는 제외돼 있는 유형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원장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인데요. 9호선 손유도역 근처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집중해 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2억 9,800만 원에서 3억 8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이번에 오피스텔 만나보러 서울 3도심 영등포구 가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주목하시는 양평동 지역은 어떨까요? 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곳이 송파구이지 않습니까? 좀 굉장히 비슷하죠. 네, 여기 지금 영등포구예요. 왜 비슷하냐? 지금 안양천하고 한강하고 지금 선유도가 있습니다. 자, 아까 송파구 같은 어때? 탄천이 있었고 한강이 있었죠. 네, 물론 장실종합운동장이라는 게 있었지만 대신 이제 선유도가 있고요. 삼각지 비슷하죠. 형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이 탄천 건너편에는 뭐가 있었죠? 삼성동이 있었죠. 여기는 탄천 건너편에 바로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있습니다. 대신 우측에는 송파구 제 첫 번째 말씀드린 우측엔 뭐가 있었죠? 롯데월드가 있었죠. 여기 우측엔 여의도가 있습니다. 이렇듯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너무 희한하게 송파구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리는 선유도역 9호선 바로 인근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바로 좌측에 안양천공원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양화한강공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선유도공원도 이용할 수 있는데 다 도보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위치가 그뿐만 아니라 바로 올림픽대로도 인접해 있고요. 바로 건너편에는 당연히 강변북로까지 있고 이렇듯 차량 이동까지도 동선이 아주 적합한 곳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제가 송파구하고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 호재 쭉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 송파구랑 만약에 비교한다면은 아마도 삼성동 아니면은 그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계획하고 좀 유사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선유도역에 여기 있고 제가 좀 전에 이제 안양천, 한강, 선유도공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곳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어떤 곳이냐? 특별계획구역. 보통 복합 개발을 필요로 하는 곳에 지정을 합니다. 지정이 됐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곳에 노란색이 바로 이제 한 3개 블록 정도 되는데 롯데 칠성부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강남역 밑에 롯데 칠성부지. 롯데 칠성부지가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최소한 이 블럭에 있는 물건들, 부동산 물건들은 그에 따라서 지가 상승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더 가격이 오르기 전에 발빠르게 투자하신다면은 이거 점진적으로 만약에 개발 계획이라든지 어떤 발표가 있을 때마다 내가 투자했던 부동산이 점점점 가격이 상승되니까 물론 고가를 투자하시면은 이제 많이 가격도 오르겠지만 리스크도 크죠. 하지만 제가 늘 주장하는 소액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투자하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동에도 뭐 GTX가 쓰고 그랬죠. 영등포구에도 GTX가 멈춰요. 그런데 더더구나 오늘 말씀드리는 입지 바로 인근에는 이렇듯 십자형의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 좌측에 이제 이쪽으로 올 건데 예, 지금 좌측에 서부간선도로 공사 중에 있죠. 네, 그 다음에 월드컵 대결을 통해 가지고 내부순환로로 연결하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 준공 예정인가요? 그 다음에 현재 이 그림에서만 본다면 횡단을 하는 바로 경인고속도로 지화 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간에는 공원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열십자형의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잠깐 다시 지워본다면은 자, 현재만 해도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가 지금 원활하게 접근성 제일 좋은 땅이 이 땅이죠. 예, 제 땅이라고 표현해서 뭐한가요? 토지요. 보시다시피 이 삼각지가 지금 제일 이 부분에서 접근성이 제일 우월한 곳인데 더더구나 이러한 열십자형으로 추가 개발 계획이 있다면 더욱더 이곳의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또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입지와 호재를 안고 있는 영등포 동에서는요, 오피스텔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가격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신혼부부들 분양받아서 실거주 하시는 경우도 지금 이 건물에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분양가는 2억 9,800에서 3억 800대입니다. 거의 뭐 3억대다, 3억 미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세 시세가 굉장히 높아요. 2억 8천에서 2억 9천. 그래서 여러분들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고 하죠. 그럴 경우 예상 투자 금액이 약 1,8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미만으로 여러분들은 서울 외곽에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목동과 여의도의 한 가운데 있고 개발 계획의 인근에 있는 그러한 곳이 보통 이제 서울 외곽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서울 외곽이 아니라 영등포구, 여의도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지금도 투자를 못 하셨다. 강남은 너무 비싸다. 제가 오늘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전세를 안고 투자할 경우 한 6천 내외인데 그것도 부담이 된다 하신 분은 대안으로서 오늘 말씀드린 두 번째 물건을 주목해서 보신다면은 장기 보유까지 하신다면은 큰 혜택에 돌아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실투자 금액 2천만 원 미만으로 만나봤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오피스텔이었고요. 자, 무료 1:1 상담도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 금리는 너무 낮고 그리고 규제 때문에 부동산 투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무료 1:1 상담이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채워주신 한승현 원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한승현 원장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S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풍성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